네, 안녕하세요. 비오디 시청 여러분.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적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엉치 통증과 골반 통증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엉치가 아프거나 그다음에 골반이 아프거나 이렇게 저를 찾아오시면은 의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엉치 통증과 골반 통증이 이게 허리에서 오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 골반 자체의 문제인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제대로 구분이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제 아시는 그 치과 선생님이세요. 치과 선생님인 형님이 전화 주셨는데 그 형님이 아시는 분이 지금 왼쪽 골반이 너무 아파서 못 걸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 골반이 너무 아파서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 "이거 수술을 정말로 해야 되냐?" 인제 이걸 궁금해서 저한테 인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MRI 한번 인제 좀 보내 주세요." 해서 MRI를 보니까 그 4 번, 5번 쪽에 약간의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 환자분 나이가 30대 후반이셨는데 사실 이 나이대에 이 정도 디스크는 충분히 있을 법하고요. 그다음에 디스크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허리 쪽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퇴원하시고 제 외래로 한번 와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제 외래로 오셨는데 왼쪽 골반 통증이 꽤 심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걸을 때 쩔뚝거리면서 걸으셨고 그래서 그 한번 이제 진찰을 해 보기 위해서 침대에 좀 누우셔서 이제 고관절을 돌려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을 돌려보는 검사를 해서 해 보니까 고관절을 돌릴 때 통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아 이거는 허리 문제가 아니고 고관절 자체의 문제구나.' 그래서 환자분께는 이제 설명드리고 이 고관절에 주사 치료를 4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 허리 쪽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수술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이런 환자분께서 수술을 했다면은 아마 수술 뒤에 통증이 아마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골반 통증이라든지 인제 엉치 통증의 원인을 다양한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크게 구분하는 게 허리 쪽 문제, 그다음에 골반 쪽 문제가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쪼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일단은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쪼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위치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크게 앞쪽과 옆쪽, 뒤쪽 이 세 군데의 위치를 나눠서 설명드리고요. 네. 김숙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꼬리뼈 통증에서 오른쪽 골반까지 저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사실은 이게 저린 감이 있다는 것은 아마 허리 쪽에서 신경이 눌려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숙자님의 연세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실 나이도 좀 중요하고 만약에 나이가 쪼금 있으시고 오른쪽 골반에서 저리는 감각이 있다 이러면은 협착증이랑 디스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 수장께서는 일단은 허리 쪽으로 한번 신경주사 치료를 먼저 한번 해 보시는 거를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위치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앞쪽입니다. 우리가 앞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이 살이 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 부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보통 사타구니가 아프다고 오십니다. 그런데 이 사타구니가 실제로는 이 고관절이 위치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내가 고관절이 아프다. 사타구니 쪽이 아프다." 그러시면은 거의 대부분 고관절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검사를 해 봅니다. 그래서 사타구니가 아프시거나 골반이 아프시면은 아마 선생님께서 "침대에 한번 누워 보세요." 하고 요렇게 진찰을 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검사에서 고관절을 비틀었을 때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대부분 '고관절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고관절을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면은 요런 동작이 힘듭니다. 쪼그려 앉는 거, 그다음에 바닥에 양반다리 하는 거, 그다음에 인제 여성분들은 신발 신을 때 신발을 벗거나 벗을 때 요렇게 벗는 분들 계신데 요런 동작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바닥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다." 요런 얘기를 하시고요. 요런 것도 '고관절 문제이구나.' 그런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관절이 문제가 있을 때 나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만약에 20 대에서 50 대다 그러시면은 잘 생기는 게 충돌 증후군, 그다음에 와순 파열, 그다음에 힘줄염이라든지 근육 문제가 있는데요. 이 고관절은 요렇게 소켓 볼 소켓 타입이라 그럽니다. 요게 볼이고 그다음에 요게 소켓인데 이렇게 볼 소켓 형태로 생기는 관절입니다. 이게 어깨 관절도 이렇게 볼 소켓 타입이고요. 그다음에 고관절도 볼 소켓 타입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충돌 증후군이라는 건데 어깨도 똑같이 충돌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소켓 타입에서 요 주변에 이 관절이 빠지지 않게 이 소켓 주변에 고무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물렁뼈처럼 고무 패킹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전문용어로 와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충돌이 반복적으로 생기다 보면은 와순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사타구니 쪽이 아프게 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지인 환자분도 사실은 와순 파열이었고 와순 파열도 대부분 경우는 그냥 비술적인 치료, 주사로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시다. 50대 이상이 되면은 이제 고관절 자체에 관절이 닳아서 생기는 문제인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류마티스가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고관절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방금 전에 이 고관절은 볼 앤 소켓 타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볼 소켓 타입이 어깨, 고관절이기 때문에 똑같이 비슷한 소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착성 관절낭염, 쉽게 말하는 오십견인데 오십견도 고관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대 이상, 대부분 70대 이상이 되는데 이 70대 이상에서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면은 큰 외상 없이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거는 쉽게 어깨에 생기는 고관절에 생기는 오십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절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볼색 타입의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을 관절낭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부풀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부풀어 있어야 될 관절낭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면은 이게 고관절이든 어깨든 잘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통증이 생기는 건데 보통 걷는 정도에서는 크게 통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깨에 오십견이 생겨도 그냥 요렇게 움직이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내가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등을 긁는다든지 아니면은 멀리 있는 물건을 잡다가 갑자기 악 소리 나면서 어깨에 심한 통증이 생기는 거랑 거의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걷는 거는 별 문제 안 되는데 우리가 바닥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보면은 고관절을 많이 꺾어야 되거든요. 보통 고럴 때 통증이 많이 생기고요. 그림처럼 이렇게 양반 다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무릎이 공중에서 붕 뜨게 됩니다. 유착성 관절낭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끝까지 바닥에 닿지 않고 이렇게 공중에 뜨게 되고 관절을 꺾을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치료는 어깨 오십견이랑 비슷합니다. 대부분 경우 주사 치료하고 그다음에 도수 치료하고 그러면은 차차 좋아지는데 문제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한두 번 치료해 보고 안 낫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원래 좀 오래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드문 질환인데요. 대퇴골두괴사라는 건데 이 골두에 이 동그랗게 보이는 골두에 인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피가 잘 가지 못해서 골두가 쉽게 말해서 썩는 병 고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병은 보통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내가 어떤 뭐 면역 질환이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쓴다 그런 분들한테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되게 드문 질환이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보통 이제 70세 이상 되시면은 대부분 환자분들이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뚱뚱하신 분보다 마르신 분들이 보통 골다공증이 더 심하고 이런 분들은 큰 충격 없이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골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명드리면은 나는 넘어진 적도 없는데 왜 골절이 생겼어?"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면은 그냥 일상생활 하는 충격으로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내가 넘어진 적도 없는데 갑자기 아파서 잘 못 걷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 70세 이상의 마른 환자분들은
골절의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그리고 엑스레이 찍어도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살짝 실금이 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잘 안 보이고 대부분 경우 MRI랑 CT를 찍어야 확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골절에 관한 거는 의사의 경험이 중요하고 의심을 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타구니 통증은 대부분 경우는 비수술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한 경우는 많지는 않고 거의 대부분 뭐 주사 치료라든지 뭐 충격파 치료, 그다음에 주사 치료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 다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관절이 너무 많이 파괴됐을 때, 그게 뭐 퇴행성 관절염이든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관절이 너무 많이 파괴됐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엑스레이 보고 수술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환자분께서 내가 잘 못 걷는다. 걸을 때 너무 쩔뚝쩔뚝거리고 그다음에 바닥에 앉는 것도 안 되고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 정도 되면은 보통 수술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대퇴골도 개사도 개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쓰는 데까지 써 보다가 나중에 안 되면 이제 인공관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위부 골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목이 부러지는 경우를 경부골절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뼈가 튀어나온 고 사이가 부러지는 걸 전자간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7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께서 이런 이제 대퇴 경부골절이라든지 전자간 골절이 잘 생기는데, 사실 이 나이 때 요 근위부 골절이 생기면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실제로 말기 암만큼 무서운 병인데, 그래서 환자분께서 만약에 수술 안 해서 계속 누워 계시게 되면은 대부분 경우는 1년 내에 돌아가실 가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 수술을 권유하고 있고 실제로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고령에서 골절이 안 생기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젊었을 때 골다공증 관리를 잘하는 거, 그다음에 근육이 빠지지 않게 근육 관리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네, 라라라 님께서 네, 사타구니, 네, 사타구니 쪽이 아프신데 MRI 찍어 봐야 되나요? 네, 55세 여자예요. 네, 방금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50대 이상에서 생길 수 있는 병, 요쪽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MRI를 바로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가까운 정형외과 가셔 갖고 일단 기본적인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 보고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석회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뼈 자체에 기형이 있어서 충돌이 잘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꼭 엑스레이 찍어 봐서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의 진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사타구니 쪽이 아프신 거 봐서는 고관절 자체에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데, 뭐 50 대인 경우는 잘 생기는 게 아까 말씀드린 50 견, 그러니까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요런 문제가, 아니면 그 와순 파일이라든지 요런 문제가 잘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주사 치료라든지 그런 치료 받으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치료 먼저 해 보시고,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다. 그러면 그때 MRI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계속 한 번만 더 네, 질문해 주셨고요. 그다음 바지락 술집님께서 앉았을 때 엉덩이 위에서부터 허리 아래쪽으로 가끔 뻐근하고 찌릿한데 정형외과 가면 되나요? 오래 앉아서 그런 걸까요? 말씀해 주셨는데요. 엉덩이 위에서부터 허리 아래쪽, 말씀하신 것은 허리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허리 쪽으로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까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가셔 갖고 허리 쪽으로 한번 치료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직업적으로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러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은 허리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질문을 계속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타구니 통증은 대부분 고관절 자체의 문제다. 그런데 가끔 허리 쪽에서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는 특히 요추 같은 경우는 5 개의 뼈가 있습니다. 요추 1 번, 2 번, 3 번, 4 번, 5번 5 개의 뼈가 있는데, 대부분 허리 쪽에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은 요추 4 번, 5 번, 5번 천추 1번 사이에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허리의 90% 이상은 4, 5, 6 번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가끔 한 10% 정도에서 상위 요추, 그러니까 요추 1 번, 2 번, 3번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경우에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신경이 허벅지 쪽으로 통증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타구니라든지 허벅지 앞쪽으로 통증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허리 쪽에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허리 쪽을 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앞쪽은 끝났고 이제 옆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옆쪽은 우리가 바지 입었을 때 옆에 봉제선이 있습니다. 옆에 봉제선을 잘 만져보면 이 부분을 눌러보면은 툭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딱딱한 뼈가 있는데요. 살이 많거나 그러면 조금 안 봐줄 수 있는데 잘 눌러보시면은 그 속에 딱딱한 뼈가 있는데 그 뼈가 바로 대전자라고 하는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옆쪽이 아픈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대전자 주변에 저맥낭이라든지 아니면 힘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옆쪽이 아픈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석회가 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대전자 뼈 주변에 그 물주머니 있는데 그 물주머니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뼈가 부러져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은 이게 저맥낭염이라고 하는 건데요. 고관절 주변에 저맥낭이라고 하는 것은 고관절 주변에 그 여러 개의 근육도 있고 그다음에 근육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거나 달리거나 할 때 근육 사이가 계속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근육 사이에 있는 물주머니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뼈 위에 근육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마찰을 주기 위해서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맥낭이라고 하는데 그 저맥낭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맥낭이 한 10개 이상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게 요 대전자 저맥낭이랑 그다음에 자골 저맥낭 두 가지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봉제선 옆에 툭 튀어나온 뼈, 그 주변에 있는 저맥낭을 대전자 저맥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자골 저맥낭은 우리가 앉았을 때 엉덩이에 딱 만져주는 그 부위가 자골 저맥낭인데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뭐 마찰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골반이 좀 비틀어졌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골반이 조금 비틀어지게 되면은 근육이 어느 쪽이 만약에 수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그 물주머니에 염증이 잘 생기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염증이 생겨서 저맥낭이 생기면 대부분 경우는 이제 비수술로 뭐 주사라든지 뭐 충격파 치료 필요하면은 골반이 좀 틀어져 있으면 조금 맞추는 그런 도수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절은 말씀드렸다시피 70세 이상의 골다공증 심한 환자분들은 항상 외상이 없더라도 골절의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드문 질환인데요. 옆쪽에 있는 중둔근 힘줄이 찢어진 경우도 옆쪽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은 우리가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손가락이나 손바닥이 만져지는 그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위치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엉치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뒷주머니 요 부분이 아픈 경우는 대부분 허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려온 통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허리에는 뼈가 5개가 있습니다. 요추 1번, 2번, 그다음에 3번, 4번, 5번, 바로 그 밑에는 천추 1번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허리 쪽에 디스크라든지 뭐 협착증, 허리에 문제 생긴 경우는 대부분 요추 4번과 5번, 그다음에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거의 90% 이상이 대부분 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눌리는 신경이 4번 신경, 5번 신경, 천추 1번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신경이 주행하는 경로를 한번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제 허리에서 나온 신경이 오른쪽 뒤쪽, 엉덩이 쪽을 따라서 다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신경이 만나서 자골신경이라고 하거든. 자골신경이라는 신경을 이루게 되는데 하여튼 허리 쪽에 4, 5, 6번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자골신경을 따라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치 뒤쪽이 아프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자골신경이라는 거는 뭐 왼쪽 오른쪽이 그런 좌가 아니고 앉을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았을 때 엉덩이가 딱 바닥에 닿는 그 부분을 자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나는 신경을 자골신경을 하는데 그래서 허리에 문제 생겨서 엉치가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협착증인 경우는 뭐 대부분 4번, 5번, 천추1번에서 문제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엉치를 따라서 엉치만 아픈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엉치 밑으로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가끔 그 협착증이 심한 분들은 허리가 별로 안 아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 엉치가 아픈 거다." 설명드리면은 "저는 허리 별로 안 아픈데 왜 이게 허리 문제예요?" 이렇게 좀 약간 못 믿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협착증이 심한 분들은 허리 통증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협착증이 심하면은 허리 통증보다는 엉치 통증, 다리 통증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조금 쉽게 더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척추를 옆에서 봤을 때 이 척추뼈가 있고 그다음에 뼈하고 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신경인데요. 이 원래 노란색이 지나는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이 고속도로처럼 막힘없이 쭉 뚫려야 됩니다. 그림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은 신경 통로가 아주 넓은데 그래서 조금 밑에 내려보면은 통로가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협착증이 있는 부분이고요. 예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인제 뼈도 많이 자라게 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항색인대라고 하는 게 두꺼워지게 되면은 이렇게 신경이 지나는 도로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되고 신경이 눌려서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환자분들에서 엉치가 아픈 경우는 대부분 협착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좀 협착증 심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오래 걸으면은 엉치가 빠질 것 같다." 그다음에 "걷다가 쪼끔 쉬어야 된다." 그다음에 "좀 걷다 보면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니까 내가 어디 앉을 자리만 찾는다." 요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쪼끔 더 심한 분들은 "내가 발바닥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다 걸을 때." 그다음에 "발목에 좀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자꾸 걸려서 넘어진다." 뭐 이런 얘기 잘 하시는데요. 요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협착증이 조금 심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심하면은 왼쪽 그림처럼 어르신분들이 허리를 조금 숙이게 됩니다. 허리를 좀 숙이게 되면은 협착증이 신경 눌리는 부분이 쪼끔 더 덜해지기 때문에 이 허리를 약간 숙이고 걷게 되고요. 이렇게 허리를 쭉 펴지를 못합니다. 허리를 쭉 펴면 신경이 더 눌리기 때문에 다리 통증이 더 심해져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좀 허리를 약간 숙이고 걷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허리가 점점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허리를 못 펼 정도로 "다리 통증이 심하다." 이런 경우는 쪼끔 큰 병원 방문해 보셔서 검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인제 파행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협착증이 심하신 분들은 쪼끔 걷다가 계속 걷지 못하고 좀 쉬어야 됩니다. 좀 걷다 보면은 엉치랑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제가 인제 "버스 한 정류장 걸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잘 못 걷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버스 한 정류장도 좀 심한 분들은 2번 3번 쉬어서 간다든지 아니면은 한 20 미터 30 미터 걸으면은 좀 쉬어야 됩니다. 쪼그려 앉고 쉬고 그러면 또 바로 또 좋아지고 또 20 미터 30 미터 걸으면 또 다리 아프고 요게 반복이 되는데 이런 분들도 협착증이 심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협착증들은 이제 신경 차단술 가까운 정형외과나 가셔 갖고 대부분 주사 치료로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주사로 해결되는 부분이 대부분 80에서 90%는 대부분 다 주사로 해결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사로 해결 안 되는 분들은 협착증이 좀 심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시술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술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제 수술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수술은 예전 같은 경우는 다 째고 수술했습니다. 이게 뒤쪽에 절개를 많이 해서 근육을 다 바르고 그다음에 신경 눌리는 걸 제거하고 그다음에 나사못을 받고 이게 가장 전통적인 수술 방법인데 이제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선생님께서 이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의 대부분 다 내시경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여 드리면은 70대 환자분이신데요. 양쪽 엉치랑 다리 아프고 잘 걷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옆에서 MRI 한번 보면은 다리 뒤쪽에 신경이 내려오는 길이 보입니다. 신경이 내려오는 길이 4 번과 5번 사이에 갑자기 확 좁아진 게 보입니다. 신경이 거의 막힌 상태였고요. 이렇게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많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주사 맞아도 효과 없고 잘 못 걷고 그런 증상이 생겼고 그래서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고속도로가 거의 막힌 상태입니다. 차들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옛날 방식대로 나사막 박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내시경을 이용해서 2대 구멍 뚫어서 그 좁아진 통로를 넓혀 주게 되면은 엉치 통증, 다리 통증은 싹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해 드려서 수술 전후에 보면은
수술 전에 4 번, 5번 쪽이 굉장히 좁았는데 수술하고 나서 길이 확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신경이 눌렸던 게 다 풀리기 때문에 다리 증상도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막혔던 도로를 내시경을 통해서 다시 넓혀주는 수술, 요즘은 내시경 수술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주술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쪽 문제 때문에 엉치가 아프면 이제 허리 운동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 운동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 날 특집으로 또 이렇게 방송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해 보시고, 일단은 뭐 허리 운동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일단 요 운동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텝 1, 2, 3로 나눠서 운동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요 운동만 일단 꾸준히 열심히 하셔도 충분하니까 일단 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 제가 70세 환자분들을 위해서 따로 또 운동을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요 영상 보시고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운동을 일단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심부둔부 증후군이라는 게 좀 드문 병인데요. 많은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요보다 쪼끔 더 인제 카테고리가 넓은 병명으로 심부둔부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바뀌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뒤쪽에 근육 쪽이 아픕니다. 어쨌든 근육 자체가 어쨌든 두꺼워지든 염증이 생기든 통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엉덩이 뒤쪽이 통증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상근 증후군이라 하는 것은 요렇게 생긴 이상근이 있는데요. 그 이상근 바로 밑으로 이렇게 노란색의 자골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이상근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두꺼워진다든지 아니면 수축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 엉덩이 통증과 그다음에 다리 밑으로 저림 증상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증상이 허리 디스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상근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이상근이라는 거는 이제 유튜브랑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렇게 흔한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 경우는 허리 쪽에서 원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허리 쪽에서 어떤 원인을 찾지 못했을 때 그다음에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병이고요. 그다음에는 이 병이 만약에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주사 치료라든지 재활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엉덩이 뒤쪽에는 근육이 그림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다가 가끔 이게 장단 지역에 쥐가 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운동하다가 쥐가 날 수 있는데 그러면 근육 전체가 다 수축이 하는 거고요. 그림처럼 트리거 포인트라는 거는 이 근육이 굉장히 많은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섬유라고 하는 여러 가닥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몇몇 가닥이 이렇게 수축이 다리가 쥐가 나듯이 딱 이게 수축이 일어납니다. 원래 수축이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잘 못 돌아가고 계속 요 상태에 있으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엉덩이 쪽에 이쪽으로 해서 근육 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대부분 나쁜 자세라든지 골반이 좀 틀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 요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뒤틀리면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이렇게 나쁜 자세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은 골반 다리 길이의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골반 불근형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골반 자체가 이 허리를 받치고 있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반이 좀 틀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허리도 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증이 허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어깨가 좀 비틀어질 수도 있고 목, 어깨 통증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 경우는 이게 그 나쁜 자세,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허리든 그다음에 골반에 다 안 좋은 건데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한쪽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근데 보통 사람분들이 한쪽 다리를 꼬을 때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꼬지는 않으시잖아요. 대부분 습관적으로 한쪽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꼬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쪽 다리를 계속 꼬고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 골반이 좀 틀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은 골반 주변에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의 어떤 데에 약한 부분이 결국 그 근육에 수축하게 되고, 그런 수축 때문에 트리거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게 되고 아니면 절명남이 생길 수도 있고 결국은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래 앉는 거를 피하는 게 중요하고 가능하면 앉을 때는 다리를 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골반이 좀 틀어져 있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벨트 위에 한번 올려 보시면요. 이렇게 검지손가락을 찾아보면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양쪽 앞쪽에. 그래서 일어서셔 갖고 그 툭 튀어나온 뼈가 좌우 대칭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뒤쪽에도 잘 만져 보시면 엄지 쪽으로
벨트 쪽에 찾아보시면은 또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내가 대칭이 돼 있는지 그렇게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골 점액낭염이라는 것도 좀 흔하게 보게 됩니다. 위치가 우리가 아까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그 위치보다 조금 더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에다가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이 손가락으로 끝을 잘 만져보면 딱딱한 뼈가 만져집니다. 아니면은 약간 무릎을 구부려서 약간 앉으려고 하는 자세에서 만져지면 더 잘 만들어지는데요. 딱 뼈가 만들어진 부위가 바로 좌골입니다. 그래서 이 좌골을 주변에 또 똑같이 점액남이 있습니다. 아까 대전자 점액낭처럼 이런 물주머니 있는데 이런 물주머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좌골 점액낭염이 생기게 되는데요. 요것도 굉장히 통증이 꽤 심하고 굉장히 일상생활 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환자분들께서. 그래서 사실은 요걸 좌골 정맥 낭염을 옛날에는 방직공의 엉덩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방직공들이 이 딱딱한 의자에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좌골에 결국 마찰이 많이 생겨서 좌골 정맥낭이 붓고 아프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딱딱한 의자에 잘 앉진 않지만은 이제 직업적으로 오래 앉아서 일을 해야 된다는 분, 뭐 이렇게 내가 직업적으로 운전을 많이 하신다든지 뭐 택시라든지 그다음에 화물 운전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다른 직업들 장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분면은 이렇게 좌골 점액남이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제가 뒤쪽에 근력 강화 운동을 설명드릴 건데요. 근력 강화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두꺼우면은 이게 쿠션이 더 많은 거기 때문에 내가 내 근육이 자꾸 나이 들면서 더 빠지게 되거든요.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은 더 쉽게 점액낭에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 위치는 비슷한데 좌골 점액남 있는 위치랑 거의 비슷합니다. 요 좌골 아래쪽에 점액남도 있고 그다음 우리 햄스트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햄스트링 근육이 출발하는 곳이 요쪽입니다. 그래서 이 햄스트링 쪽에 있는 힘줄에 문제 생기거나 그래도 요쪽이 아플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초음파를 통해서 점액낭의 문제인지 아니면 햄스트링 쪽의 문제인지 확인해서 두 개의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어 양쪽 주머니 사이입니다. 양쪽 주머니 사이에 약간 위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관절 이 골반뼈를 뒤에서 보면은 요렇게 관절이 있습니다. 천장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요 중간에 있는 뼈가 총골이고 양쪽에 코끼리 귀처럼 생긴 뼈가 장골입니다. 그래서 총골과 장골 사이에 있는 관절이라고 해서 천장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천장 관절에도 염증이 생기면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는 골반이 좀 틀어진 경우에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뭐 강제성 척추염이라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이 천장 관절염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 관절염이라고 하는 건데요. 조금 흔하지는 않은 병입니다. 그래서 가끔 뭐 여러 가지 치료했는데 원인을 못 찾은 경우는 나중에 MRI 찍어 보면은 보통 엑스레이는 초기에 잘 안 보입니다. 나중에 MRI 찍어 보면은 이 천장 관절에 허옇게 염증이 있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드물지만은 잘 해결이 안 되면은 나중에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마지막인데요. 꼬리뼈가 아프신 분들도 이제 좀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아파하는 원인은 내가 뭐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뭐 뼈가 약간 좀 금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뼈는 괜찮은데 꼬리뼈 주변에도 인대가 있는데요. 그 인대가 다쳐서 꼬리뼈가 계속 아픈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해음부 쪽에 근육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뭐 출산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해음부 쪽에 근육이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무 오래 앉아서 있다 보면은 아래쪽에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꼬리뼈 쪽으로 아플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딱딱한 의자에 장시간 일을 한다. 그런 경우에도 이쪽 꼬리뼈기 뼈리 쪽이 자극이 많이 돼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과 이제 운동만 하면 오늘 강의는 끝나는데요. 스트레칭하고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은 요 그림처럼 이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이제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에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올린 상태에서 사자를 만들어서 생각하면 되는데요. 요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상체를 허리를 숙게 되면은 요렇게
엉덩이 뒤쪽이 뻐근하게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엉덩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 늘려 갖고 이게 단축 짧아져 있는 근육을 늘리는 그런 스트레칭이 필요하고 뭐 비슷한 반복인데요. 뭐 비둘기 자세로 하는 건데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요 두 개가 크게 차이는 없고요. 아니면 누우셔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비틀면서 요렇게 엉덩이 뒤쪽의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흉근 스트레칭도 이렇게 중요한데 런지 자세라고 해서 서서 요렇게 요 자세로 스트레칭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누우셔 갖고 한쪽 무릎을 이렇게 가슴 쪽으로 잡아당기고 그다음 내가 스트레칭 하려는 다리를 이렇게 그 배드 밑으로 다리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력을 통해서 앞쪽의 근육이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대흉근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퇴근막 장근도 이게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퇴근막 장근이라는 게 우리 옆에서 이렇게 대전자 그 부위를 지나는 근육인데요. 요게 짧아져서 대전자 주변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림처럼 요 다리를 꼰 상태에서 이 상체를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은 요쪽에 대퇴근막 장근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요렇게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엉덩이 근육 강화 훈련인데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다리 드는 운동입니다. 중둔근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인데요.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들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버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좀 들었다 내렸다 반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쪼끔 버티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쪼금 더 힘들게 하고 싶다면 고무줄을 끼우셔도 되고 아니면 인제 발목에 모래주머니 차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운동인데 옆으로 누워서 이 클램쉘이라고 조개 이제 입을 벌렸다 닫았다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자세에서 무릎을 벌렸다 모았다 요렇게 하시면은 엉덩이 뒤쪽에 힘이 들어오면서 근력 강화 운동이 됩니다. 요 두 가지 운동 그다음에 서서 하는 운동. 일어서셔 갖고 한쪽 다리를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쭉 뒤로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뒤쪽에 있는 대둔근 쪽에 힘이 이렇게 꽉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대둔근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어느 정도 두께가 튼튼해야지 우리가 앉았을 때 근육이 충분히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골락염이라든지 그런 게 예방에 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골반이 안정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대둔근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허리 운동 중에 이제 브릿지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요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엉덩이를 들게 되면은 허리 주변에 코어 운동도 되지만 엉덩이 주변에 근력 운동도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운동도 굉장히 어르신, 나이시 많으신 분들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도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근력 강화 운동까지 같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다 끝났고요. 네.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네. 페오니 님께서 70대 어머니라고 하셨고요. 오십견으로 고생 중이신데 운동해야 낫는다고 합니다. 통증이 있는데 참고 운동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마사지나 물리치료도 도움이 되나요? 통증을 가라앉힐 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자 70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십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십견이라는 게 꼭 50 대만 생기는 병이 아니고요. 70 대에도 오십견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70대 환자분이 생기는 오십견은 조금 젊은 환자분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70 대인 경우는 오십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해서 힘줄이 찢어진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이두박근 장근이라고 해서 이두박근 장근이 찢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십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운동 중에서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꾸 어깨를 늘리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런 운동을 하시면서 일단은 가까운 정형외과나 가셔 갖고 정형외과 가셔야 됩니다. 정형외과 가셔 갖고 일단은 주사 치료를 먼저 해 보시고요. 일단 그렇게 했는데도 통증이 해결이 안 된다. 전혀 차도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 그때는 MRI 찍어 보셔야 됩니다. MRI 찍어서 이게 단순히 오십견만 있는 건지 아니면은 오십견과 함께 힘줄 파열, 회전근개도 같이 끊어져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회전근개가 너무 시간 많이 끊어져 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내시경을 통해서 힘줄을 다시 꼬매주는 수술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시면은 그냥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좀 더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통증을 가라앉는 데는 주사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기훈이 형님께서 자 6 개월째 오른쪽 골반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앉을 때만 오른쪽 엉덩이만 통증이 있다고 하시고요.
걷거나 누울 때는 통증이 별로 없다고 앉을 때 앉을 때 주로 통증이 많이 생겨나고 항상 통이 있지 않지만은 방석, 의자 종류 관계없이 통증을 유발하는 앉는 자세가 뭔지 불명하다고 하십니다. 중둔근. 음. 일단은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일단은 골반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의심되는 거는 자골 점액낭염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단 초음파를 해서 자골 점액낭에 염증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같이 그 햄스트링이 달라붙는 그 사이에 혹시 염증이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신부 둔부 증후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상군 증후군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쨌든 환자분께서는 골반 쪽에 뭔가 문제 있는 거는 맞아 보이고요. 제가 그 말씀드린 질병 중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골반 유연함이 떨어지고 좌우 비대칭이 있습니다. 운동을 할수록 좌측 엉덩이, 외측 살이 파인 부분에 통증이 있습니다. 자세의 문제인지 골반 자체에 문제 있는 건지요. 일단은 환자분께서 이 좌우 비대칭을 인식할 정도면은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 경우이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환자분들은 골반이 조금 틀어져도 그 비대칭을 인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환자분께서 그걸 인지할 정도면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그 대둔분 그러니까 뒤쪽 엉덩이 뒤쪽의 근육이 짧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육 자체가 짧아지면서 긴장되면서 생기는 근막 통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뒤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래쪽이 만약에 내가 여기 앉았을 때 그 튀어나온 표 쪽의 문제라면은 자골 점액낭 쪽의 문제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감자칩 매니아님께서 네, 부모님께서 허리 협착증으로 힘들어하시는데요. 허리 협착증에 좋은 운동이나 습관, 약 등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제가 운동은 그 허리 주변에 근력 강화 운동 설명드렸고요. 제가 그 올린 영상 유튜브 그 비욘드에서 나와서 올린 영상 보면은 70세 이상 협착증 환자분들이 하면 좋은 운동이라고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꼭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좋은 습관은 일단은 그 부모님 나이가 대부분 70대 정도 되시기 때문에 일단은 골다공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뼈가 자꾸 주저앉으면 협착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으면 골다공증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을 잘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꾸 빠지는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적어지기 때문에 근육이 자꾸 빠지고 그다음에 신체적인 활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이 자꾸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어르신 나이가 많을수록 고기가 먹기가 힘들어지는데요. 단백질을 내가 의식적으로 많이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힘드시면은 단백질 보충제를 사서 드시는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약은 기본적인 관절염에 쓰는 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협착증에 쓰는 약 중에 그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특별한 약은 아니고 가까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가시면은 협착증에 쓰는 약 하면은 혈액 그 신경 주변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약, 그다음에 신경통에 쓰는 약, 그다음에 진통소염제, 그다음에 위보호제, 그다음에 근위완제 요렇게 5가지를 처방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약을 같이 드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고렇게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신경치료 신경 주사 맞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신경 주사 일단 치료를 먼저 해 보시고 그래도 만약에 호전이 없다 그러시면은 쪼끔 큰 병원 가셔서 MRI 한번 찍어 보시고 협착증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협착증이 얼만큼 심한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협착증을 또 너무 방치하시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제 어르신분들께서 70세 80세가 더 이상 노인이 아니고 네 이제는 이제 100 세까지 사시는 그런 나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셔 갖고 협착증을 너무 방치하게 되면은 신경이 이제 마비가 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거 먼저 해 보시고 호전이 없다 그러시면은 쪼끔 큰 병원 가셔서 허리 MRI 한번 찍어 보시는 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별상타 님께서 요가하다가 다쳐서 대전자 주변에 힘줄이 찢어서
바지 라인 바깥쪽으로 걸을 때 통증이 생깁니다. 서해부도 가끔 당기는데 주사 치료는 어떤 주사 치료하시는 게 이게 여쭤보셨는데요. 아마 대전자 주변에 아마 중둔근이나 이쪽에 아마 문제가 조금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경우는 뭐 완전 파열된 경우는 흔하진 않고요. 대부분 뭐 부분 파열이거나 그런 경우 많기 때문에 가까운 뭐 정형외과 가셔 갖고 우리 흔히 하는 뭐 폴로 치료라고 있습니다. 인대 강화 주사라고 있는데 그런 치료라든지 아니면 DNA 주사 그런 것도 도움되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충격파 치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주사 치료랑 충격파 치료를 같이 하면은 대부분 환자분들이 증상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골반에 조금 뭐 불균형이라든지 좀 틀어진 게 있으면은 저희가 도수 치료 통해서 그 교정도 같이 하면은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철임 님께서 척추뼈 5개가 존재하는데 4 번, 5 번으로 이어지는 척추신경이 눌리면은 양쪽 다리 바깥쪽, 발바닥 쪽 방사통 감소를 위해서 누워 있을 때만 제어하고 복대 착용 생활이 도움이 될까요? 네. 복대를 착용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복도 착용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허리를 좀 더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증이 진짜 심하다.' 그럴 때 잠깐 복대 착용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1 주 길어봐야 1 주 정도를 권유 드리고요. 그 이상 복대로 계속 생활하게 되면은 허리 주변에 우리 허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허리 근육이 더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복대에 의존하게 되면은 허리 주변의 근육이 더 빠지고 더 약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허리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증이 심할 때 잠깐 뭐 며칠 정도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제가 그 허리 관련된 운동 정리해 드린 거 그걸 보고 단계적으로 근력 강화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대에 의존하시면은 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준선 님께서요. 30대 초반이라고 하십니다. 3주 전에 안 하던 운동을 시작해 보다고 스쿼트랑 팔굽혀펴기를 한 뒤로 엉치 쪽에 앉아 있을 때 특히 아픈데요. 조금씩 나아지긴 한데 병원을 가게 되면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아마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하게 되면 대부분 뭐 힘줄염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엉덩이 뒤쪽에 있는 뭐 힘줄이라든지 그쪽에 조금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경우 같고요. 뭐 대부분 경우는 뭐 물리치료라든지 그다음에 힘줄염 같은 경우는 뭐 충격파 치료가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동을 이제 조금 약하게 네 오랫동안 하셨으면 조금 약하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니나 님께서 "신경 차단 주사는 평생 맞아도 되나요?" 네. 사실은 뭐 평생 맞아도 되는데 문제는 횟수가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뭐 1 년에 내가 증상 좀 심할 때 주사를 뭐 5 번, 6번 정도 맞으면은 "증상이 좀 좋아진다. 증상이 좀 좋아져서 훨씬 지내는 게 좋다." 그러시면은 그렇게 주사 치료를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내가 주사를 5 번, 6번 신경 차단 주사를 맞았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다. 똑같다. 그러면은 주사는 계속 맞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는 그다음 단계인 뭐 시술이나 수술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방사통으로 골반 뒤틀림이 같은 분께서 질문 주셨는데 방사통으로 골반 뒤틀림이 있는데 아프더라도 참고 똑바로 걸어야 좋은 건가요? 사실은 이게 신경이 너무 많이 눌리게 되면은 그 신경이 덜 눌리는 방향으로 허리랑 골반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는 신경이 좀 많이 눌리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조금 큰 병원 가셔서 허리 쪽으로 MR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정밀 검사가 필요하신 단계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상한 님께서 "엉덩이 스트레칭을 하면 엉덩이 통증이 있습니다. 스쿼트 자세, 고관절이 접히는 자세에 엉덩이 통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스트레칭을 하면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근육이 짧아져 있고 그다음에 단축이 돼 있던 근육을 조금 늘리는 과정에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사실 스트레칭 과정에서 통증이 생기는 거는 자연스러운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지속적으로 통증이 생긴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스쿼트 자세라든지 어떤 특정한 운동을 할 때 자꾸 통증이 생기면은 운동하는 과정에서 내가 힘줄이라든지 뭐 인대라든지 관절에 손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 말고 그 운동을 대처할 수 있는 운동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다른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박하루님께서 네 임산부라고 하셨고요. 네 엉치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데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해도 될까요? 네. 임신을 하시게 되면은 골반 통증이 없던 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몸속에 있는 호르몬이 바뀌게 됩니다. 몸속에 있는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이 골반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가 조금 더 느슨해집니다. 골반도 느슨해지고 그다음 또 임신하게 되면은 배가 좀 나오고 그다음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골반이 조금 올 임신 전보다 다르게 골반이 틀어지게 됩니다. 골반이 틀어지면서 골반 주변에 통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스트레칭이랑 그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도 무리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임산부들도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출산하시고 나서도 골반 통증이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출산 후에 더 운동을 많이 하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홍진선 님께서 2년 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고요. 하루 종일 걸었던 날 이후로 우측 엉덩이 그다음 사타구니 통증이 있더니 우측 다리 당김 저림, 발바닥 저림, 종아리 단단하기도 하고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앉아 있는 것도 다리 저림은 힘들었는데 지금은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일단은 환자분 증상으로 봤을 때는 허리 쪽에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허리 쪽에 문제이고 협착증의 증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협착증 때문에 다리 저림이라든지 그다음에 발바닥 저림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염증이 좀 가라앉아서 좀 좋아진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허리 쪽으로 일단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증상이 지금도 저림이 있으시면은 가까운 정형외과나 뭐 신경외과 가셔 갖고 주사 치료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 그다음에 운동은 제가 신년에 하는 허리 운동 단계별로 스텝 1, 2, 3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연세 많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그 운동을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천천히 달리는 운동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다리 저림이나 당김이 없으면은 천천히 달리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좀 저린 게 있으면 굳이 억지로 참으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 가볍게 걷는 운동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고렇게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진혜 님께서 "50대 중반 남성이 많이 걸으면 무릎 뒤가 당긴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무릎 뒤가 당긴다고 말씀하신 거 봐서는 인제 허리 쪽에서 내려오는 방사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0대 중반의 환자분께서 "무릎 뒤가 당긴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허리 쪽 자체 허리에서 내려오는 방사통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근데 허리 쪽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은 무릎 속에 그 연골판, 물령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판 무릎 뒤쪽에 연골판이 찢어져서 아픈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무릎 뒤쪽에 힘줄염 때문에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께서 사실은 많이 걸어서 많이 걷고 나서 생겼다 그러면은 무릎 뒤쪽에 힘줄염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저린 게 엉덩이부터 조금 내려온다 그러시면은 허리 쪽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걷는 운동은 좋은 운동인데 너무 많이 걸으면은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운동도 보통 30 분에서 1 시간 내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상 넘어가시면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적당히 하셔야 몸에 도움이 됩니다. 네. 2년 전에 뭐 인대 재고술 하시는 것보다 황색 인대 재검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루주라 님께서 2년 전에 황색 인대 재검술을 받았는데 한쪽 종아리가 저리고 아픈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뭐 수술을 해도 또 증상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 수술했던 부위는 괜찮은데 다른 위치 그러니까 위아래 레벨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거기서 신경이 눌려서 종아리가 아플 수도 저리고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수술했는 부위에 다시 재발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은 허리 쪽 문제가 명확해 보이니까 일단 허리 쪽으로 신경 주사 치료를 먼저 해 보시고 대부분 경우는 신경 주사 치료하면 대부분 통증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해서 통증이 좋아지면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셔 갖고 제가 가르쳐 드린 근력 강화 운동 열심히 하셔서 관리를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